이제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어떤 뭐 브랜드 로고, 네이밍 그러고 나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없어지는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단 매출이 어쨌든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브랜딩만 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그렇죠. 뜬구름 잡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원래 상세 페이지 영상만 찍다가 다른 색다른 주제로 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안 그래도 이제 디자인 전공자 출신이고 디자인 일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계속 영상에 나왔던 사람 맞고요. 설명 길어서 못 알아보실까 봐.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브랜드가 있으려면은 처음에는 제품이 있어야겠죠. 보통 생각하는 방식들이 이제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어떤 뭐 브랜드 로고, 네이밍 그러고 나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없어지는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들이 뭐 유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만 신경 써서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졌어. 결국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와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딩적인 요소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매출이 어쨌든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인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브랜딩만 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그렇죠. 뜬구름 잡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 강조를 하시는 게 핵심 제품, 우리 회사의 핵심 제품, 우리 브랜드의 셀링 파워가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 이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해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제품을 뭐 OEM을 통해서 소싱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위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판매를 해봐야 될까? 처음으로는 당연히 제품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브랜드명? 그거를 저희는 네이밍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이밍을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상표 출원이라는 걸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또 뭐 로고 만들고 하시는데 상표 출원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막 서류 작업도 뭔가 많을 것 같고 처음 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변리사 분도 계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가 식품 브랜드인데 저희랑 지금 계약 단계에서 많이 미팅 오가고 프로젝트 지금 이미 착수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명 정한 게 있었거든요. 땡땡스. 네, 땡땡스. 네. 근데 브랜드명 정한 게 있는데 그 어제 변리사님께 등록 가능성 검토 요청을 좀 드렸는데 그 이미 그쪽에서는 브랜드명 다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해야겠다까지 큰 그림이 나왔는데 상표 출원 등록 가능성이 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중 하중이 하가 나와가지고 변리사님께서 이거 네이밍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뭐 그걸 좀 확인을 했으면은 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키프리스로 뭐 좀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조회해가지고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게 전문 변리사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키프리스를 본인이 볼 줄 알면 좋고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 좋고 아니면 저희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땡땡스 같은 경우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키프리스에 대략적으로 검색만 해봐도 1차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한데 변리사분들이 보는 거는 이전에 이게 등록이 됐던 어떤 사례들과 이런 종합적인 카테고리마다 다른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어디에 활용하는지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상표 출원이 준비가 됐어요. 괜찮아, 이제 문제가 없어. 땡땡스처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뒤에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슬로건이 나오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나 무드로 이제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들이 뒤에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이 돼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문제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로고를 제작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로고라고 이야기하면은 초기 브랜드들은 사실 크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로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이용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큰 비용 들일 필요도 없고, 다만 내가 이 브랜드를 좀 어디까지 키우는 게 목표가 있다, 그런 거를 정해놨을 때 사실 로고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그 심볼 하나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로고를 결정하는 요소에서는 이제 컬러도 있을 거고 컬러 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컬러가 주는 영향이 그 뒤에 앞으로 설명하게 될 어떤 패키지 디자인이나, 또 패키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인쇄, 상세 페이지 배경에 대한 무드, 그리고 홈페이지 등등 많은 곳에 영향을 주게 돼요. 뒤에 이제 후속 작업들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이 컬러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뒤에 작업들 생각을 하고 제작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 네이밍과 좀 어울릴 것 같다, 이거는 좀 친근한 색이니까 초록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브랜드라는 거는. 그럼 이 컬러뿐만 아니라 웹에서 쓰여지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쓰여지는 게 또 달라요. 오프라인에서 쓰여지는 거는 인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픽셀 단위가 있어요. 인쇄 가능한. 이게 인쇄가 됐을 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색이 잘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크기 규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는 웹에서 쓴다, 온라인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에 아이콘, 팝이콘이라고 하죠. 엄청 작잖아요. 이것도 심볼이 들어갔을 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가시성 같은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대학생들 또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 또는 크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금액대가 있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한테 외주를 맡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단순히 그냥 일러스트 좀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로고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죠. 그냥 진짜 단순히 이쁜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로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어떤 브랜드 컬러라든지 그걸 이제 인쇄까지 들어갔을 때 영향들을 저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로고가 제작이 끝나면은 그 완성본, 최종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작업된 걸 받겠죠. 그러면 그 파일들을 가지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패키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패키지 디자인도 사실 로고랑 좀 비슷해요. 인쇄가 될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인쇄 과정이라고 하면은 후가공이 어떻게 들어갈지, 무광 코팅을 할지 유광 코팅을 할지, 옵셋 인쇄를 할지 디지털 인쇄를 할지, 여러 인쇄 방법들이 있고, 또 후가공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직이 구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여기도 많거든요. 이 로고 파일을 잘 된 거를 받으신다면은 거기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 컬러칩이나 팬톤 컬러는 어떻게 되고, 그런 규정들을 인쇄소에 잘 보내주셔야 돼요. 네이밍부터 쭉쭉 증 과정까지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뒤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부터. 사실 패키지 디자인과 이 인쇄는 초기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초기 기초부터 탄탄히 잘 쌓여져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고도 그러고 패키지도 그러고 이게 디자인이 이쁜 걸 떠나서 뒤에 연계되는 중요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패키지 디자인이 이제 딱 시안 받았을 때 너무 이뻐. 디자이너가 딱 디자인해준 파일 받아 너무 이뻐. 근데 이게 인쇄 들어가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인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물론 샘플 제작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제품마다 다를 텐데 디자인만 이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쇄소에서 이걸 바꿔먹이는 경우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런 디자인은 아예 출력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많고, 또는 디자인에 따라서 컬러가 많이 들어가고 후가공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예산에 따른 인쇄 이런 비용 같은 거를 측정을 못하고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아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다거나 비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문제, 색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원했던 디자인의 모습이 아니다든지, 또 이렇게 됐을 때 단순히 그러면은 디자인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디자인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디자이너의 폼, 그리고 그 책임자의 어떤 컨펌, 인쇄소와 연락하는 이 과정, 이런 거 좋기 최소 한두 달은 걸리거든요. 그럼 요게 또 그럼 추가되는 거고, 그럼 그 뒤에 작업들 또 미뤄지는 거고, 그럼 제품 출시 미뤄지고 한두 달 판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 한두 달 판매 못한다? 엄청 이거 크죠. 엄청난 리스크죠. 네. 이게 앞에 디자인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작업들까지 잘 고려해서 앞에 작업들도 신경 써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쇄가 정말 중요하네요. 인쇄에서 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좀 미리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시행착오를 덜 줄이고, 이런 한두 달이 딜레이 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막 50만 장, 100만 장 이렇게 뽑잖아요. 많이 뽑는 경우에는. 이거 하나 이제 오탈자 하나라도 생겼다. 이런 걸로 불량과 이제 문제를 겪는 회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선은 우리가 오늘 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패키지가 잘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알잘 스튜디오 같은 전문 업체랑 해서 인쇄까지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인쇄가 끝나고 제품이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죠?